대한민국 교육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바로 대학 입시죠. 2028년부터 이 대학 입시 제도가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사실 의도는 명확했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좀 단순하게 만들어서 이 과도한 경쟁을 줄여보자는 거였죠. 근데요, 이 단순화가 오히려 최상위권 대학들한테는 더 큰 골칫거리가 되면서 정말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개편안이 낳은 아주 흥미로운 역설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개혁이 필요했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봐야겠죠. 바로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 끝없이 오르기만 하는 사교육비 문제입니다. 29조 2천억 원.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2024년 우리나라의 총 사교육비 지출액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교육비는 또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의 교육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 군비 경쟁처럼 되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 각 가정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EBS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세요. 응답자의 무려 97% 이상이 사교육비가 부담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매우 큰 부담이라고 느낀다는 사람이 63%가 넘어요. 이건 그냥 통계 숫자가 아니라 거의 모든 가정이 느끼는 거대한 압박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럼 왜 이렇게까지 사교육에 돈을 쏟아붓는 걸까요? 사람들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절반이 넘는 54.4%가 바로 이 치열한 대학 입시 경쟁 때문이라고 답했거든요. 결국 좋은 대학에 가려는 이 경쟁이 사교육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2028년부터 적용될 아주 대대적인 입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거죠. 첫 번째 큰 변화는 바로 수능입니다. 기존에는 수학이나 탐구 영역에서 여러 과목 중에 뭘 고를지 선택해야 했잖아요. 근데 어떤 과목을 고르냐에 따라서 점수 유불리가 생기는 문제가 있었죠. 2028년부터는 이 복잡한 선택 과목이 싹 사라집니다. 모든 학생이 통합사회, 통합과학 같은 공통 과목으로 똑같은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변화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입니다. 예전에는 9등급으로 아주 촘촘하게 등수를 나눴는데 이걸 5등급으로 단순화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1등급 비율이 기존에는 상위 4%였는데 이걸 10%까지로 크게 늘린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1등급 받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내건 목표는 참 좋았습니다. 입시는 단순하게, 교육은 다양하게. 소수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갈리는 이 과도한 경쟁을 좀 줄이고 학교에서는 좀 더 다채로운 교육을 해보자는 아주 좋은 취지였죠.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였던 변화가 어떻게 최상위권 대학들한테는 커다란 딜레마를 안겨주게 됐을까요? 여기서부터 바로 단순화의 역설이 시작됩니다. 언뜻 생각하면 입시가 단순해지고 경쟁도 줄어드니까 학생들한테는 좋은 일 같잖아요. 그런데 대학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딱 한 단어, 바로 변별력에 있습니다. 변별력이라는 건 뭐냐면 평가 시스템이 지원자들의 실력 차이를 명확하게 가려내는 능력을 말해요. 특히 실력이 엇비슷한 최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 누가 더 뛰어난지를 구분해내는 힘이죠. 자, 여러분이 명문대 입학사정관이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신 1등급이 상위 10%까지 늘어나고 수능에선 어려운 심화 과목도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서류상으로는 전부 다 1등급인 우수한 학생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겁니다. 이 중에서 진짜 뛰어난 인재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지금 대학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이렇게 학생을 평가할 정밀한 도구가 무뎌지는 위기 상황에 처하니까 국내 최상위권 대학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짜기 시작한 거죠.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명문대학들이죠. 이 4개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진을 꾸렸습니다. 2028 입시 개편안 아래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약해진 변별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지 그들만의 새로운 전략집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대학들이 내놓은 해법이 뭐였을까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입시를 다시 복잡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내신 100% 전형에 출결이나 다른 평가를 추가하고 서류만 보던 전형에는 수능 최저 점수를 넣고 심지어 수능 100% 전형에도 학생부를 반영하겠다는 식이에요. 정부가 입시를 단순하게 만들었더니 대학들은 변별력을 찾기 위해 다시 복잡한 평가 요소를 겹겹이 쌓으려는 거죠. 이 상황은 우리에게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입시제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대학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방향과 실제 대중이 원하는 방향 사이에 아주 큰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들의 연구 보고서를 보면 한 목소리로 더 많은 자율성과 데이터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자유롭게 학생을 뽑게 해달라. 출신 고등학교 정보를 가리는 블라인드 평가를 없애달라. 모든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쓰게 해달라. 한마디로 더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일반 대중의 생각은 대학 전문가들과는 정반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2.6%로 내신 위주 수시 전형 확대 의견보다 훨씬 높았어요. 사람들은 복잡한 평가보다는 오히려 표준화된 시험을 더 선호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이 문제의 핵심적인 갈등이 드러납니다. 대학 전문가들은 학생을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하니까 더 섬세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원하는데 대중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적다고 믿는 단 하루의 시험, 바로 수능의 공정성을 더 신뢰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개혁이 새로운 딜레마를 낳고 전문가의 제안과 대중의 생각이 엇갈리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 교육은 공정성과 수월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진정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치열한 우리 교육 현장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